지금 시간이 2022년 3월 20일 일요일 오전 12시 37분입니다. 좀 늦었지만 코스피 200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2.8% 상승해서 364.8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일요일날 특별한 뉴스가 없다면 월요일날은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반영한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가정하는 거지 이대로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요. 토요일날 지켜봤는데 토요일은 별다른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날도 좀 살펴보고 악재나 호재나 뭔가가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좀 전략을 바꿔보실 계획을 잡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야간 선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은 지금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가 373인데 373만 넘지 않는다면 지금은 매도하기에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봉에서 2.8을 반영하면 365.13 정도가 돼요. 자, 365.13을 반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가를 넘죠. 시가 자체가 고가를 넘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주봉을 활용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매도 전략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봉을 보고 저보고 매도하라고 한다면 안 할 거예요. 반대로 매수할 거냐? 하단선을 봤더니 형편없어요. 이건 각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352.32 정도에 있어요. 자, 이 주봉의 형태로 보면요. 이건 매수, 매도 둘 다 사용할 수 없는 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봉은 이건 매수자도 매도자도 주봉은 사용할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형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봉은 패스예요. 시간은 상방에 유리합니다. 고투 저투 정도 다 오르니까 상방에 유리하다라는 건 인정.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매수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올라가도 상관없지만 쏟아져도 상관이 없는 그런 봉이에요.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왜냐면 올봉이 상단선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봉이든 일봉이든 하단선이 받쳐줘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은 못 올라가요. 하단선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은 무시한다.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조차도 주봉은 무시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일봉을 볼게요. 일봉을 보시면 여기에 하단선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상방. 일봉은 상방이고 월봉은 하방이에요. 그리고 주봉은 중립입니다. 주봉은 관여하지 않아요. 하단선, 상단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일봉을 보시는 분은 금요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봉이면 홀딩할 수 있다. 음봉이면 홀딩 못해요. 자, 월봉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봉이 받치는 거기 때문에 일봉이 월봉을 이겼다라는 건 양봉으로 끝났다라는 거랑 전봉의 저가를 지켰다. 이 두 가지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봉의 저가를 지키면서 양봉으로 끝나면 상승이 우위인 거예요. 일봉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봉이 음봉으로 끝났다라는 거는 월봉이 눌렀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하방이 유리해요. 그 다음 날은 하방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전봉의 저가를 깨지 않으면서 양봉으로 끝나면 매수 전략이 유효해요.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지금의 구조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상승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봉의 저가만 깨지 않고 양봉만 낸다면 상방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안에 373을 넘으면 어쨌든 월봉도 약간 상승하려는 의지가 일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까지 373을 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다음 시간은 하방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제 매수자 입장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주봉, 월봉은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는 가격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을 보실 거면 일봉만 보세요. 일봉의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예, 여기까지고요. 만약 이제 매도 전략을 보신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목요일이에요. 예, 목요일이 매도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걸 아래로 끌고 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목요일 날은 무조건 하락해야 돼요. 그래서 하방을 보시려면 일단 목요일을 본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전에 내릴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전에 내리는 경우를 감안하신다면 일봉상 음봉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날, 예, 일봉상 음봉 하나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날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음봉 나오면 화요일날 매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화요일날 음봉 나오면 수요일날 매도 전략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상방으로 갈 거면 개인이 현물 매도해야 됩니다. 개인 현물 매도. 예. 하방으로 갈 거면 개인이 현물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만약에 개인이 현물을 샀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 다 뒤집을게요. 예. 바로 하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보세요. 이걸 수요일까지 상방으로 끌고 갈 거면 개인에게 현물 매도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줄 거예요. 왜?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오른 걸 이용해서 개인이 현물을 물게끔 만들 거면 월요일부터 현물을 팔겠죠. 그러면 저는 월요일 날도 충분히 음봉이 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봉이 난다라는 거는 개인이 현물을 산다라는 거고요. 개인이 현물을 사면 상방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 정도의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이고요. 다음에 선물도 뭐 똑같죠. 지금 이제 상단선까지 와 있으니까 여기서 뭐 올라가면 매도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364.80. 지금 개인이 현물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미국 증시랑 상관없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냥 제 생각인 거죠. 제가 지난 데이터들을 계속 지켜봤을 때는 상승장에는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매도의 개념이 하루 이틀의 개념이 아니라 이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절반 이상의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개인이 거의 5조 원 가까운 현물 매수를 보인다라는 거는 남은 시간 동안 개인이 현물을 판다고 해도 돌리기 어렵다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쩌면 제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 생각인 거예요. 시장의 판단이나 이게 명확한 근거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과거의 데이터들을 한 20년 정도의 데이터들을 계속 돌려보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상승할 때는 개인이 현물을 팔고 끌어올리는 게 지속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데, 예, 지금과 같이 개인이 현물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외국인은 선물 매수가 아닌 선물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물 매도와 선물 매도를 동시에 가져가는 상황에서 급등이 오기란 쉽지 않은 거죠. 특히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포지션을 엎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포지션을 엎는다라는 거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굳이 외국인이 여기서 손절을 해가면서까지, 그리고 현물에 대한 그 개인에게 수익을 줘가면서까지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는 명분이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일단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돈은 상방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도 지금 상태에서는 상방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월봉상 상단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증시의 상승이 국내 증시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요 며칠간은 미국 증시가 내려도 국내 증시가 빠지지 않았던 건 월봉이 하단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듯이, 반대로 지금은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증시의 상승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주봉상 매수가는 352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12포인트 넘게 내려야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여기서 12포인트 넘게 내리면 월봉은, 예, 다시 음봉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주봉을 이용해서는 매수 전략, 매도 전략 둘 다 어렵다. 다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한 367 라인까지는 반등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이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봉은 아니다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존에 매수한 거 홀딩할 수 있다? 그거 오케이.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상방을 본다? 예. 아니에요. 자, 일봉은 상방이죠. 일봉은 T3 363.68. 예, 63.68 아래에서는 매수 전략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위치만 봤을 때는 글쎄요, 요 정도 가지고 끌어올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충분히 눌러야 된다고 봐요. 예, 충분히 누르는 거 감안하고 매수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저가 359.20만 깨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 저가만 안 깨지면. 그리고 저가를 지키면 수요일까지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수요일 이후부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일구간이 나오니까 목요일 정도가 이제 매도자가 매도를 고민하기에 좋은 시간대고요. 여기서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 한 3일 정도까지는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 음봉 뜨면 이제 그 다음 날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음봉 뜨면 화요일 날 음봉 뜨면 수요일. 예, 이렇게. 그리고 수요일 날 음봉 뜨면 이제 목요일 날 매도 전략을 가져가기 유리한 그런 상태가 되고요. 양봉이 나오면 일단 패스예요, 매도는. 예, 그리고 저가를 지키면서 양봉을 뜨면 매수 전략은 계속 일봉을 보고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주봉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월봉은 이미 매도 위치에 넘어갔고, 주봉은 하단선으로 내려갈지 상단선을 들고 갈지 아직 판단이 안 서는 봉이에요. 그러니까 일봉을 보시고 일봉의 전봉 저가를 깨지면 주봉은 아무것도 밑에 막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월봉은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이 전봉 저가를 붕괴하는 날이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상 전봉 저가를 붕괴하는 날. 그 다음 날은 매도에 상당히 유리할 거고요. 일봉상 전봉 저가를 붕괴하면 상방은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9거래일이 남았는데 글쎄요, 이게 정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오르는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단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3일 정도는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고버스나 하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시간을 살짝 놓쳐보시고요. 지금 제일 신경 쓰이는 거는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최저가 모드를 만들어 놓고도 1월달 저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마무리가 안 된 거죠. 코스피 200 지수나 선물 지수는 1월달 저가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차트상 오류가 없어요. 솔직히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지수는 차트 오류 없습니다. 예, 잘 그렸어요. 그런데 아직 코스피 지수는 오류가 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의 핵심은 아무래도 종가니까, 종가가
지난달 종가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지난달 종가 밑으로 내려가면 1월 종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온다라는 건 코스피 200 지수로 357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